머루야 다래야, 우리에게는 먼 훗날이 있잖아. 심후섭. 내짝 갑수가 또 결석을 하였습니다. 벌써 열흘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하루 이틀씩 결석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오래 결석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갑수가 왜 결석을 하는지 아는 사람? 선생님은 어린이들을 휘 둘러보셨습니다. 몰라요. 갑수네 집은 멀리 백석터 산 위에 있어요. 여기에서 아주 멀어요. 그 마을에는 갑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 머리를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고 조금이라도 비만 오면 갑수는 결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까닭은 아무리 적은 비라고 해도 이쪽 저쪽 산골짜기에서 모여든 물이 모여들어 금방 길을 메워버리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백석터로 가는 길은 그만큼 골짜기가 많고 또한 깊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는 가을인데 왜 못 오는 걸까? 읽고 공부를 마치는 종이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선생님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하고 백석터 갑수네 집에 같이 갈 사람? 나는 망설임 없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침에 오늘은 토요일이니 일찍 와서 콩밭일을 좀 거들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귀에 맴돌았지만 갑수가 더 궁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석터에는 이름 그대로 과연 흰돌이 많을까? 아니면 그곳은 깊은 산중이지만 조를 백석이나 거둘 만큼 넓은 땅이 있을까도 궁금하였습니다. 천호도 손을 들었습니다. 천호는 천년하고도 5년 더 살라고 천호네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천호네는 바로 우리 옆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내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따라하곤 하였습니다. 나는 가끔씩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서 함께 살자며 할머니가 지어주신 내 이름 붙들이와 천호라는 이름을 비교해 보곤 합니다. 우선 붙잡아야 천년을 살든 만년을 살든 하지. 그럴 때마다 나는 우리 할머니 편을 듭니다. 천호네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를 따라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천호보다 6달이나 더 먼저 태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호와 나는 검정 고무신을 칡넝쿨로 칭칭 감아맨 다음 선생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모두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밭에서 일을 하시는 마을 어른에게 길을 묻곤 하셨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금방 산비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산비탈을 따라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태백산이 나온다고 들은 적 있었습니다. 언덕배기에 서 있는 밤나무에서는 곧 아람이 벌어지려는 듯 밤송이가 누릇누릇 익어가고 있었고 멀리 밭둑에서는 감나무가 두 팔이 휘어지도록 가지마다 감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계곡으로 졸졸 흘러내리는 개울물을 몇 차례 건너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가을 풀이 길을 덮어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에는 노란 감국꽃이 무더기로 피어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감국꽃에는 더러 이슬방울이 매달려 반짝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향기를 들이키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위도 몇 번이나 오르내렸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금방 말려주었습니다. 벌써 고개를 3시나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백석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봉긋한 고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개는 깔딱고개나 할딱고개는 아니야. 그렇다고 헐떡고개도 아니고 처음 기린이 환장고개라고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3년 고개는 구르기 쉬워야 하니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고개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는 입에 맴도는 고개 이름을 모두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름 하나가 머릿속을 번갯불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래, 소슬고개. 봉긋이 솟아있잖아. 뒤따라오던 천호가 외쳤습니다. 너 무엇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비 맞은 중처럼. 뭐? 비 맞은 중? 스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왜 우리 마을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잖아. 속담이라고 하던데 뭐. 그래도 그런 말은 안 쓰는 것이 좋겠다. 그때였습니다. 와, 저기 머루 좀 봐. 천호가 벗겨진 고무신을 주워 신다 말고 나무 위로 뻗어있는 머루 넝쿨을 가리켰습니다. 머루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깜장 자주색으로 반짝이고 있는 머루송이는 보기만 하는데도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천호가 얼른 나무로 기어 올랐습니다. 나는 천호의 궁둥이를 떠받쳐 주었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천호가 산머루 한 송이를 따내려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조심해라. 천호는 계속해서 머루송이를 따내렸습니다. 머루송이가 바위 위에 가득해졌습니다. 우리들의 입은 금방 시꺼멓게 물들었습니다. 머루를 송이째 입으로 가져가 우물거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산길을 걸어 시장하였던 탓인지 가끔 덜 익은 것이 섞여 있어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우와, 말로만 듣던 머루를 이렇게 먹게 되다니. 천호와 나는 머루를 다 먹고 배를 두드렸습니다. 앞가슴에도 머루의 보라색 물이 잔뜩 배었습니다. 천호와 내가 동시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한테 야단 맞게 생겼군. 그때였습니다. 따닥! 어디선가 막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소리가 들려온 것 같은 바위 옆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의 넝쿨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달에는 잎사귀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머리 뒤를 쓸어내렸습니다. 머리끝이 쭈뼛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산짐승인가? 분명히 누가 밟았기 때문에 부러지는 소리가 분명하였어. 천호는 선생님 옆으로 바싹 다가가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선생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부시럭! 다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호는 얼른 막대를 주워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바위 뒤에 달의 넝쿨 밑을 헤쳐보셨습니다. 아니, 넌? 달의 넝쿨 밑에는 뜻밖에도 갑수가 엉거주춤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 여기서 뭘 하니? 선생님은 반가운 나머지 갑수의 손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갑수는 계면쩍은 듯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갑수의 등에는 책보자기가 대각선으로 메어져 있었고 손에는 푸른 열매가 수북이 담긴 도시락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천호가 열매를 집으며 물었습니다. 그래도 갑수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달에야 이렇게 먹는 거고
내가 나서서 다래를 입에 넣고 터뜨렸습니다. 아이쿠, 퇴퇴. 달다고 다래라 한다고 했는데 이건 그렇지 않은데? 천호는 벌레를 씹은 표정으로 다래를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갑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거 아직 덜 익어서 그래. 물러질 때까지 항아리에 넣어두었다가 먹어야 해. 에이, 좋다 말았군. 천호는 다래를 내려놓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꼭대기 쪽에 물은 것도 많아. 노란 걸 따면 돼. 갑수가 다래 넝쿨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이번에는 어디 한번 다래를 실컷 먹어보자. 천호는 다래 넝쿨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안 돼! 다래 넝쿨은 출렁거려서 올라갈 수 없어. 넝쿨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 손을 뻗어야 해. 갑수가 외쳤습니다. 천호는 익은 것을 하나도 따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따기는 정말 힘들구나. 아직은 푸른 것밖에 없고. 선생님이 슬그머니 갑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갑수야, 이리 좀 앉아라. 우린 네가 며칠째 학교에 오지 않아 어디 아픈 게 아닌가 하고 크게 걱정을 했단다. 어떻게 된 일이니? 순간 갑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갑수는 겨우 대답하며 건너편 산중턱을 가리켰습니다. 양지 쪽에 새로 쓴 무덤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랬었구나. 선생님이 갑수의 두 손을 더욱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불편하신 한쪽 다리로도 부지런히 밭을 일구셨는데 속이 편찮으셔서 여름 내내 누워 계시다가 겨우 일어나셨는데 그만 이슬에 젖은 바위에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갑수는 몇 번이나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갑수의 어깨는 더욱 들먹거렸습니다. 밤새도록 끙끙 앓으셨지만 어두운 밤이라 읍내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 옆에 또 한 집이 더 있기는 한데 그 집에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만 계셔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 선생님은 갑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읍내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산길이어서 어쩔 수 없었겠지.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선생님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단다. 선생님의 아버지는 일본 놈들이 일으킨 전쟁터로 끌려가신 이후 소식이 끊어지셨단다. 멀리 남양군도로 가셔서 찾아볼 수도 없었어. 선생님은 아버지의 얼굴도 몰라. 선생님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징용으로 끌려가셨기 때문이지. 선생님은 아버지의 모습을 사진으로만 보아왔어. 그러나 그 사진마저 누렇게 바래어 아버지의 모습을 뚜렷이 알아볼 수가 없었어. 더구나 그 사진은 사무관대를 한 결혼식 때 사진이어서 더욱 잘 알아볼 수 없었어. 선생님은 문득 어렸을 때의 일을 떠올리셨습니다. 어릴 때의 아이들이 나를 보고 아비 없는 놈이 뭘 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하며 걸핏하면 나를 놀려대었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를 앙다물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어. 그래서 사범학교를 나와 이렇게 선생님이 되었단다. 네, 천호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에 맨 책보를 보니 너 오늘 학교에 오려다 말았구나. 선생님은 곧 말머리를 다른 곳으로 돌리셨습니다. 네. 갑수는 다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슬퍼해도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시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려는데, 그래, 그렇지. 슬픔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살아가야지. 네, 그런데 한 가지. 그래, 마음 푹 놓고 이야기해봐. 선생님은 갑수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셨습니다. 태용이가 걱정되어서요. 태용이가 왜? 태용이는 갑수보다 5달 더 늦게 전학을 온 아이였습니다. 큰 도시에서 전학을 왔다고 하였습니다. 오자마자 싸움을 벌여 4학년 전체에서는 아무도 당할 아이가 없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돌이고 작대기이고 무엇이나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래를 가져가서 나누어 주었더니 크레용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래를 10개만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안개 때문에 따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20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익은 것으로 20개를 따가지고 갔는데 중간에 다른 아이들이 몇 개 집어먹는 바람에 11개밖에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튿날 20개의 배인 40개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가져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80개, 160개, 320개로 점점 늘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저런, 그래서 걱정이 되어 학교에 오지 못했다는 것이로구나. 아닙니다. 태용이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주먹으로 그 녀석의 코를 3개 한 방만 먹이면 그 녀석은 쩔쩔 맬 겁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 오지 않았니? 겁이 났니? 아닙니다. 겁이 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태용이가 까부는 게 너무 불쌍해 보여 상대하기 싫었습니다. 태용이가 불쌍해 보였다고? 예, 저도 아버지를 따라 이 산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도 일하시고 시장에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그곳 아이들과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용이가 돌을 들고 악을 쓰는 걸 보니 갑자기 불쌍해졌습니다. 어떻게 친구들끼리 다투는데 돌을 집어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녀석에게 그러는 게 아니다 하고 다래를 푸근히 따주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일이 꼬였습니다. 그동안 집안일 때문에 며칠 결석을 했으니 그 녀석 계산대로라면 700~800개는 가져다 주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래가 흔하다고 해도 아침 등굣길에 잘 익은 것으로만 어떻게 그리 많이 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래를 따다 보니 그만 학교에 갈 시간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갑수는 다시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푸근한 시골 인심을 보여주려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걱정 마. 내일 일요일이니까 그 못된 태용이 녀석을 이리로 데리고 와 다래 넝쿨 밑에 푹 집어넣는 거야. 하하하. 나는 갑수의 팔을 내 어깨 위에 얹으며 큰 소리로 웃어 젖혔습니다. 갑수야 힘내. 우리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앞날이 있잖아. 선생님도 갑수의 손을 굳게 잡으셨습니다. 갑수의 얼굴에는 비로소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수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산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갑수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아 주었습니다.